손흥민 선수가 LAFC 공식 입단과 함께 명예 시민증까지 받으며 LA 한인사회에서 연일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벤스 부통령이 인디애나주를 방문해 선거구제 조정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콜로라도 서부에서 리산불과 엘크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며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이삿짐 트럭을 위장해 이민단속 작전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캐나다 여성이 해외여행 중 메탄올에 오염된 칵테일을 마시고 시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이슈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브리핑에 나선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성명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특별 부대표를 겸하고 있는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한국의 새 정부가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이재명 두 대통령 모두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도 말했습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능력 그리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미국의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 핵 구축과 군사적 위험 관리 등 다른 목적의 대화엔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베일리 대행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미국의 우선순위이자 양자 대화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유해 송환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중요 목표였는데 베일리 대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e has made clear his willingness to engage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achieve these goals. 미국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공식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북한 핵 보유국 발언에 이어 오늘 국무부의 언급은 실종자 유해 송환과 핵 군축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북미 대화를 공개 제안한 것이어서 북한의 추가 반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릴 걸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인데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요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을 방문해 다음 날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는 등 짧게는 사흘간 일정을 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협의하에 회담 일정을 발표하는 관행을 의식해 말을 아꼈습니다. 양국의 외교적인 조율을 통해서 날짜를 정하고 외교의 관례상 그리고 예의상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기간은 짧지만 정부는 미국 측과 공동 성명을 목표로 의제를 조율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중심으로 미국 측이 내밀 안보 청구서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측 핵심 관심사는 국방비 증액으로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지진 않은 걸로 파악됐지만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역할 재정비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우리로선 국방비 증액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흐름 속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돌발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 협상안도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는데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외교 전략을 비롯해 전국 구상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100% 관세 방침을 밝히며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분기 피해액이 16조 원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단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면 관세 부과를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100% 관세 폭탄 방침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사실상 미국에 투자하라고 거듭 압박한 겁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유입될 반도체 투자가 1조 달러 규모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으름장. 하지만 우리로선 안심할 대목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는 100%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데다 이미 미국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복잡한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미국으로 가는 건 7.5%뿐. 아시아 지역에서 조립 포장한 뒤 수출되는데 최종 생산국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상호 관세가 현지 시간 7일 발효됐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9%를 부과받게 된 스위스와 30%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타격을 우려하며 추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상호관세 발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는 미국 측의 행정명령이 지연돼 난감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관세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분기 피해액이 이미 118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을 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는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LA에 공식 입성했습니다. LAFC 입단과 함께 LA 시장으로부터 시민증까지 받은 손흥민 선수, 팬들의 환호 속에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를 실력, 인성 모두 갖춘 완벽한 선수라며 극찬했는데요. 오는 31일 샌디에고전이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LA 한인사회는 벌써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호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응원 구호와 함께 엄청난 함성이 쏟아집니다. LA 시민으로 공식 인정하는 의미의 특별 시민증이 전달되자 환호성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And to Sonny, as I said, I know you said it's your second time, but welcome home because now I'm going to officially declare you an Angelino. Here you are. 오늘 LAFC가 손흥민 선수와의 공식 입단을 확정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환영에 손흥민 선수도 밝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건 시즌 종료 직후 빠르게 손을 내민 LAFC였습니다. If I'm honest, it was not my first choice, but first call when I had the John after my season finish, and he just changed my mind. You know, he changed my heart, he changed my brain. So
he showed me the destination where I should be, and look, right now I'm here. I'm more than happy. I'm so excited to see you all.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구단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탁월한 경기력은 물론 인성과 리더십까지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완벽한 영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What I do think is unique about Sonny is his character, his leadership, his commitment to winning, but he has a rare humility that aligns really well with our club values. Oh, it's phenomenal. It's just what we've been dreaming about for several years. Sonny's been, as I mentioned in my remarks today, Sonny's been at the top of our list of players we want to bring. The first thing is he's a great footballer. Second thing is he's a great person. 공식 입단식을 마친 손흥민 선수는 MBC 아메리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다른 소감도 밝혔습니다. 한인분들이 또 많이 사시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또 자랑스럽게 또 만들고 싶은 마음도 컸고 날씨도 너무 좋고 살기도 좋은 나라고 하다 보니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내년 열릴 월드컵에 대한 마음가짐도 드러냈습니다. 월드컵이 당연히 저한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맞지만 결국에는 이 팀에서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잘해야 또 월드컵을 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아 들어진다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에서 월드컵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의 LA 입성에 현지 한인들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평소 영국이나 월드컵을 통해 멀리서나마 응원해야 했던 한인들은 이제는 가까이서 직접 경기를 보고 응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해요. 시즌 티켓을 사서 2주에 한 번씩 갈 정도로. 원래 이제 영국 가서 보고 싶었는데 올해 4월 달에 계획이 있었는데 좀 못 갔거든요. 근데 LAFC로 온다고 해서 가까워져서 좀 이제 서준이 데리고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그건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니 화이팅! 너무 기분이 좋고 매일매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티켓 많이 끊었어요. 손흥민 선수 화이팅! 세계적인 선수의 합류에 현지 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How did they figure out how to sign somebody like him? I think it's a big deal for not only probably Los Angeles, but I think MLS as a whole, because not only do I think he's shown that he's an elite player, he's a good human being. You know, in LA, we have a lot of Korean people here, so I think it'll attract them to our club and just bring a new environment. You know what I mean? He's a champion, so we're happy to have him. He's gonna light up LA for us. He's got a lot of years left, so we're stoked. And he's got a great smile. Yeah. I'm just a huge fan. I don't know. It's hard to put into words, you know. It's like just seeing that kind of greatness like on the field, you know. Like I'm used to seeing him on TV, just to see him in person because I saw Messi here already, but just to see him too, it's kind of like almost like pretty similar. Sonny fighting. LAFC는 2018년 메이저리그 서커에 합류한 신생 구단이지만 이듬해와 2022년 두 차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손흥민 선수와는 오는 2027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추가로 2029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경기는 오는 31일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디에고와의 홈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 한인 교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LA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BMO 스타디움에서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 전역에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양당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벤스 부통령이 인디애나주를 방문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오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이끄는 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구 재조정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논의에서 인디애나주의 9개 하원 지역구 중 2개의 민주당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벤스 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지만 선거구 개편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인디애나주 민주당 의원들은 세인트 조셉 카운티 법원 앞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공화당의 게리 맨더링 시도는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인디애나, 텍사스, 오하이오 등에서 선거구 조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뉴욕, 민주당 주지사들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전국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서부에서 시작된 두 개의 산불이 하룻밤 사이 2배 이상 커지며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리오블랑코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리 산불과 엘크 산불이 발생 닷새 만에 합쳐 6만 에이커 가까이를 태우며 번지고 있습니다. 불길은 현재 웨스턴 슬로프 지역의 미커 마을 1마일 앞까지 접근했고 이에 따라 주민 2,400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통제 불능 상황을 이유로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지역에 토요일까지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며 시속 35마일에 달하는 돌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 산불은 최소 4만 5천 에이커를 태워 올해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이삿짐 트럭을 위장해 펼친 이민 단속 작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오전 7시쯤 갱단 MS-13의 장악에 대응한다며 LA 메가더파크 인근 홈디포 매장에서 이른바 트로이 목마 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무장한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노란색 펜스케 트럭 화물칸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며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Many fell on the street, got hurt, and the law enforcement didn't care. They just grabbed them violently and took them into detention. They have violated the law. They have violated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human rights.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은 트럭 운전자가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곧바로 체포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운송 서비스 업체 펜스케 측은 자사 렌탈 트럭이 체포 작전에 사용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으로 이민자 16명이 체포돼 현재 구금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0년대 미국 인기 드라마 로이스 앤 클락에서 슈퍼맨 역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딘 케인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으로 합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직접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으로 합류하게 됐다며 앞으로 범죄자 체포와 공동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스 요원의 급여와 복리 후생을 언급하며 미국의 안전을 위한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케인을 다음 달 중 아이스 명예 요원으로 공식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케인은 2016년부터 2024년 대선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으며 특히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144억 달러 규모의 이민세관 단속국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1만 명의 요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은행이 고객의 정치, 종교적 이유 등으로 계좌 개설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은행 규제기관에 디뱅킹 조치를 금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은행들이 신용등급과 범죄 이력, 정치 성향,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고객을 거부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디뱅킹은 본래 규제 준수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져 왔지만 최근에는 보수 진영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정치적 차별 수단으로 지목하며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명령이 발효되면 관련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CNBC 인터뷰에서 자신도 디뱅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첫 임기 이후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 비즈니스를 거절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기술적 장애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대규모 항공편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천 명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중량과 균형 계산을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 여파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에서 1,038편의 항공편이 지연됐으며 40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It was frustrating. I've been gone for 2 weeks and I really am ready to be home and
유나이티드 항공은 시스템 오류가 약 5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으며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는 식사와 호텔 숙박 비용 등을 보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전체 운항편의 34%에 달하는 대규모 지연 사태로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시스템 장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외 여행 중 칵테일을 마신 뒤 시력을 잃은 캐나다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배낭 여행을 하던 애슐리 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행 중 고급 바에서 칵테일을 마셨고 다음 날 깨어났을 때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곤란이 오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2일에서 3일 후 말이 어눌해지고 점점 더 시야가 어두워져 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혈액에서 메탄올이 검출됐고 현재는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형체 구분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메탄올은 무색무취의 독성 물질로 냄새와 맛은 일반 술과 유사하지만 15ml만 마셔도 시력 손실이 올 수 있으며 30ml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지러움, 구토, 판단력 저하 등 일반 숙취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후 복통과 호흡곤란, 시력 저하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메탄올은 주로 가솔린, 부동액, 페인트 희석제 등에 사용되지만 인도네시아와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 술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12일에 예정돼 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차량. 차량에서 내린 수사관들이 서류와 증거물 등이 담긴 박스들을 법원 안으로 옮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자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김 씨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청탁 의혹 관련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교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추가 소환도 예상됐지만 곧바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남은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특검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 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법에 규정된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인 시도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오전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특검보 없이 일선 검사와 수사관 2명 등 3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 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용실에서 온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예고한 대로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구치소의 기동 순찰대원 등 10여 명의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차량으로 옮기려 시도했습니다. 전화로 연결된 문홍주 특검보가 스피커폰 상태로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하지만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자 오전 9시 40분 특검은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1시간 50분 만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윤 전 대통령은 접견실로 이동해 1시간가량 변호인을 만나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했는데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재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석은 했지만 시종 일관, 거짓 진술과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는 20년 전쯤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둘러댔지만 특검이 확인해봤더니 해당 목걸이는 그 이후에 출시된 제품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논란의 목걸이. 당시 가격 6,200만 원이었던 고가의 보석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의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신고 내역에는 없던 귀금속의 행방을 찾아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를 발견했지만 모조품이었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오래전 홍콩에서 모조품을 산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산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모조품을 구입했고 이후 순방 때 다시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사로부터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 11월에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겁니다. 해명대로라면 김 여사는 해당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10년 정도 앞서 모조품을 구입했다는 말이 됩니다. 특검은 이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그동안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의 해명이 지인에게 빌렸다, 모조품인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모조품인데 모친에게 줬다 등 조금씩 달라진 걸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줬거나 장신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과 말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 선물로 건넨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관련 해명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건진법사는 그동안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건진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여사에게 목걸이가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출렁다리가 갑자기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광객 수십 명이 추락했습니다. 사망자까지 속출하자 출렁다리나 유리다리 등 관광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렁다리를 지탱하던 케이블 한쪽이 힘없이 늘어져 있고 다리 상판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리 아래에서는 추락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손길이 다급한데요.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한 관광지에서 출렁다리 케이블이 끊어진 겁니다. 동시에 다리 위에 있던 관광객들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목격자는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다리를 흔들며 걷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결국 한쪽 강철 케이블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은 강이나 바위 아래로 떨어지고 몇몇은 기울어진 다리 위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제의 출렁다리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가 난 관광지는 즉시 폐쇄됐고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초점을 잃은 말 한 마리가 도심 한복판에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마차를 끌던 15살 암말 레이디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겁니다. 당시 레이디는 손님 없이 마차를 끌고 마곡간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뛰어오른 뒤 갑자기 오른쪽으로 넘어진 말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요.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했고 정확한 사인은 코넬대에서 부검을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뉴욕의 마차 산업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말의 죽음이 반복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미국 J.D. 벤스 부통령이 가족과 카누를 타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의 저수지 방류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비밀 경호팀이 최근 미 육군 공병대에 오하이오주 시저크릭 호수의 저수지를 방류해 리틀 마이애미 강의 수위를 높이도록 요청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벤스 부통령은 그의 41번째 생일인 지난 2일 오하이오주 남서부 지역에서 목격됐고요. SNS에는 그가 리틀 마이애미 강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병대는 비밀 경호국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개인 여가 목적으로 방류량을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벤스 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8월 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